안녕하세요. 해롱해롱입니다. 네, 제가 이직을 한 지 벌써 5개월 차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직에 성공했다고 되게 자랑했던 영상이 벌써 5개월 전이에요. 그 얘기는 즉슨 제가 벌써 이 새로운 회사에 적응을 한 지도 5개월 차에 머물렀다는 것인데요.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짧으면 짧다라는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가 좀 느꼈던 이직에 대한 후기와, 그리고 이직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또는 이직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꼭 이 부분은 인사팀에서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인사팀에서 꼭 챙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정보를 좀 공유해보고자 네,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느꼈던 어떤 현재 회사에 대한 이직 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입사를 하고 조금 다니고, 그러니까 1, 2개월이 지났을 때쯤 무엇을 느꼈냐면 '이직 망한 거 아닌가? 취업 사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연봉 부분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제가 기대했던 바가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전 회사는 되게 좀 규모가 적은 회사였고 품목이 많은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배우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현재 회사는 그 전 회사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고, 그리고 품목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수준이 굉장히 높겠다. 배울 수 있는 게 많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웬걸 GMP 수준이 전 회사보다 낮으면 낮았지 높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제가 아직 5개월밖에 안 돼서 다 이렇게 본 거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단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일 수도 있지만, 제가 단편적으로 그 단편적인 것만 느꼈을 때에도 'GMP 수준이 높지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전 회사도 하는 걸 왜 안 해? 전 회사가 훨씬 더 규모가 적었는데도 이거는 했는데 왜 규모가 더 큰 이 회사는 이런 것조차도 안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GMP 수준이 조금 못 미친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팀장님, 그러니까 리더급에 대한 어떤 리더십 부분에서도 되게 아쉬움이 있었어요. 전 회사는 팀장님의 보호 안에 약간 좀 체계적으로 나름 업무를 좀 배운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그때는 신입사원이고 너무 어려서 팀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준 걸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뭔가 일탈이 발생이 됐을 때 업무를 보고를 하면 이 발생 원인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주신다거나, 아니면은 좀 뭔가 피드백을 좀 굉장히 잘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보고를 드렸을 때 "아, 이거는 좀 더 보완해와. 이 부분은 빼."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셔서 좀 더 제가 이렇게 성장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딱 그거예요. "요약된 걸로만 가지고 와. 나에게 보고할 땐 요약된 걸로, 한 장의 보고서 안에 담아서 요약된 걸로만 가지고 와."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당황스러웠죠. 그 전 회사에서는 팀장님이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는 뭔가 전두지휘를 좀 해 주셨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현재에서는 그냥 각자 도생이었던 거예요. 결정권자는 팀장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결정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려고 팀장님을 찾아가면 "너가 알아서 해. 너가 담당자잖아. 너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 써야지. 그걸 내가 아직까지 신경을 써 줘야 돼." 이런 부분의 태도가 있어서 좀 되게 당황스러웠었어요. 제약회사 다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전 회사가 굉장히 좀 착한 회사였던 거고, 대다수의 회사가 현재 회사처럼 이제 뭐 "요약된 걸로 가지고 와라." 이런 보고 체계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회사는 되게 수직적인 분위기예요. 물론 제약회사가 되게 보수적이어서 좀 수직적인 분위기가 대다수인 회사가 많은데, 여기가 아무래도 규모가 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직적인 분위기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었어요. 팀장님이 이러한 부분을 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 팀장님이 이러한 부분은 아니다,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좀 실무자 하는 입장에서 좀 더 다음 업무를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를 좀 감이라도 잡힐 것 같은데, 이러한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다수 회사가 또 이렇다고 하니까 적응을 해야죠.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전 회사는 정말 제가 이제 신입사원으로서 챙김을 좀 잘 받았더라면, 현재 회사는 뭐 전 회사만큼의 챙김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책임감을 갖고 내가 더 실무자로서 이제 담당자로서 더 많은 거를 알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더 '스파르타식으로 업무를 배울 수는 있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스파르타식으로 업무를 좀 빠르게 배울 수 있겠다.'라는 장점은 있더라고요. 안 챙겨주면 뭐 그만큼 제가 더 챙겨야 되니까 부담은 되지만, 그만큼 좀 뭔가 더 배우는 게 많겠죠.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래도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좀 그런 팀장님의 보호가 약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당황스러웠던 건 사실이에요. 네, 뭐 이건 지금은 각자 도생이라는 시스템에 있어서 '당연한 거다. 뭐 당연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적응을 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맨 처음에는 되게 좀 컸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좀
회사 시스템 내 분위기 그런 게 되게 좀 속상했었던 거는 사실이었고, 근데 이거 외적으로 더 속상했던 게 바로 연봉입니다. 사실 이 두 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GMP 수준이 높든 낮든은 사실 제 연차에서 제가 그렇게 GMP적인 경력이 많은 것도 아닌데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되게 다소 이를 수 있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전 회사라는 짧은 경력 하나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 되게 좀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경험치가 없으니까 뭐 이 회사에서 내가 모르는 다른 GMP적인 것도 배울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아직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직은 못 본 거일 수도 있잖아요. 뭐 점차 더 개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미처 못 봤던 부분들을 나타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오케이. 그리고 팀장님의 보호가 조금 덜하다는 것도 오케이예요. 왜냐? 강하게 키울 수 있으니까, 강하게 자랄 수 있으니까 거기까진 다 오케이인데, 제가 '이직을 망했다. 취업 사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바로 연봉 부분이었어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 전 직장에 대해서 이제 전 직장 연봉에서 한 10% 정도, 물론 뭐 10% 까지는 아니지만 9% 정도였거든요. 그래도 약 10% 정도 연봉을 높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되게 연봉 협상을 할 때 되게 나름 꼼꼼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챙길 건 챙겼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도 들은 게 있으니까, 주워 들은 게 있어서 연봉에 뭐가 포함이 되는지, 퇴직금은 별도인지는 꼭 물어보고 가야 된다라고 해서 인사팀에 이제 오퍼가 왔을 때 물어봤죠. 그랬더니 연봉에 이제 명절 수당은 포함이고 그리고 뭐 그 외에 각종 수당은 좀 포함된 금액이에요. 대신에 퇴직금은 별도예요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전 회사에서는 그런 연봉 체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명절 수당이 포함된 거? 그게 뭐지?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몰랐어요. 뭐 그냥 전 회사보다 연봉이 높아졌고 당연히 나는 연봉을 받는다고 하면 1년에 12달이니까 나누기 12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당연히 이 현재 회사에서도 10% 올린 연봉에 대해서 나누기 12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주변에서 들어보니 수당이 포함된 가격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수당이 포함된 연봉이라고 하면 나누기 12가 아니래요. 명절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명절이라는 거는 추석과 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봉을 나누기 13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 조금만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시를 들어서. 예를 들면 제가 연봉이 3천이에요. 연봉이 3천이면 보통은 월급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세 전 기준으로는 나누기 12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연봉이, 그러니까 월급이 한 달에 세 전으로 한 250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단순한 계산입니다. 근데 내가 명절 수당이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추석과 설을 0.5개씩 0.5개씩 합해서 1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의 12개에 수당이 포함됐다라고 하니까 1을 더해서 나누기 13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봉이 아까는 3천이었을 때 나누기 12를 하면 세전 기준으로 250을 받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수당이 포함돼서 연봉을 나누기 13을 하게 되면 230 정도 받아요. 231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생각하는 실수령과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실수령이 달라지지만 명절에 이런 수당이라고 해서 월급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수당이 연봉 안에 포함이 되면요, 추석에 받는 돈, 설에 받는 상여가 사실상 내 연봉에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내 월급을 쪼개서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 회사는 명절 상여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오로지 내 연봉에 나누기 12에서 명절 수당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칼같이 나누기 12를 해서 세금 떼가지고 이제 돈을 받았다라면, 지금 회사에서는 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명절 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내 월급을 나누기 12가 아니라 나누기 13으로 해가지고 명절에 이제 내 월급을 쪼개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령은 더 조금 받되 대신에 명절에 이 내 조금 쪼개진 이 월급을 다시 받는 거죠. 0.5개씩 0.5개씩.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명절 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나누기 13이에요. 왜냐면 추석, 설 0.5, 0.5씩 포함해서 1로 쳐가지고 전체 연봉 12개에서 수당이 포함된 1을 포함을 해서 최종적으로 내 연봉에 나누기 13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절 수당이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실수령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게 될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그 명절 수당이 따로 빠지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연봉책이 잘 모르고 뭐 명절 수당이 잘 뭔지도 몰랐죠. 왜냐면 전 회사는 그런 걸 안 받아봤으니까. 그래도 뭔가 이런 거는 물어봐야 된다라고 다들 주변에서 조언을 해주니까 딱 전화했죠. 혹시 연봉에 포함된 게 뭐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기본급만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기본급이랑 명절 수당 그리고 각종 수당이 포함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줬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각종 수당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안 받아봤으니까 전혀 몰랐던 거죠. 근데 명절 수당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으니까, 뭐 명절 수당, 뭐 보통 다들 수당 받는다고 하면 연봉을 나누기 12 안 하고 나누기 13을 한다더라. 그러면 나도 뭐 최대 연봉을 받는다고 한다면 연봉 나누기 13에서 한 대략 이 정도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웬걸? 연봉 그 근로계약서를 쓰러 가니까 연봉이 수당이 다 포함된 가격이다 보니 나누기 13이 아니라
그러니까 각종 다른 수당까지 포함을 해서 그거를 내 연봉이라는 총 타이틀 안에 진짜 다 쪼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급 파이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꼼수거든요. 그러니까 전 회사는 연봉이 낮은 대신에 기본급이 높았어요. 그 대신에 명절 수당이나 이런 거는 포함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기본급의 파이가 크다 보니까 퇴직금을 산정할 때나 뭐 연차 미사용 부분, 그리고 야근 수당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급으로 가지고 측정을 하니까 나름 나쁘지 않게 받았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연봉은 높아왔지만 이 연봉을 구성하는 이 파이들이 기본급, 그리고 명절 수당, 무슨 수당, 무슨 수당, 무슨 수당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기. 그러니까 기본급의 파이가 전 회사보다 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는 뭐 야근 수당이라던가 퇴직금, 그리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 미사용에 대한 그 수당도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 기본급에서 비롯이 되기 때문에 기본급이 높은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기본급의 파이를 줄여드리고 나머지 수당으로 채워서 연봉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아, 내가 연봉을 10% 높여왔구나 라고 생각을 들지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기본급의 파이는 훨씬 더 줄어들고 이상한 같은 것들만 붙게 되는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해서 인사팀에 따졌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연봉을 얘기를 할 때 수당이 포함된 가격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 수당이 그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 물론 제가 잘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연봉 체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주변에 조언해줄 사람이 없어서, 왜냐면 주변에 다들 사회초년생이고 이직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진짜 머리가 띵한 거예요. 정말. 나 이게 정말 취업 사기 당했다. 이거 진짜 취업 사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전 직장 대비 연봉을 10% 가까이 높였잖아요. 실수령이 전 직장보다 살짝 낮아요. 살짝. 그거에 진짜 충격받았어요. 물론 그 낮은 만큼 명절에 이제 제가 그만큼 쪼개진 연봉에 다시 받겠죠. 쪼개진 연봉에 좀 반을 다시 받고 또 설날이나 추석 때도 반 받고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매달 매달 받는 그 실수령이 전 직장보다 살짝 작다라는 거를 딱 느꼈을 때 와, 이건 진짜 아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진짜 취업 포기할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선뜻 포기를 못했던 이유가 당장 이직을 다시 준비해야 할 그런 상황도 아니었었고, 다시 준비할 때 솔직히 말하면 용기도 없었어요. 대학원도 같이 다니면서 이직하기 정말 힘들었는데 이 짓을 또 해야 돼? 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두 번째로는 수도권에 생각보다 제약회사가 별로 없어요. 저희 회사도 지금 제약단지 내에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 진짜 생각보다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 어떡하지? 진짜 지방 다시 가야 되나라는 생각. 근데 제가 지방에 살아봤으니까 지방에 두 번 다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평일에 친구를 만나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행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그 연봉 근로 계약서를 썼을 때 바로 퇴사를 못했어요. 업무의 양은 많은데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정도 업무 양이면 전 직장보다 연봉을 더 많이 높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령이 낮다라는 거에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이런 부분들에 좀 되게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사람이 다시 막 들여다보고 막 그럴 정도였고, 지금은 다시 조금 잠잠해졌지만 이 영상을 키는 시점에서는 다시 이제 그 이직의 욕구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직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인사팀에 연봉에 포함된 금액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건 당연지사이고, 그냥 대놓고 연봉 나누기 12예요? 아니면 12가 아니에요? 그것만 물어보세요. 연봉 나누기 12가 아니라면 뭔가 수당이 다 포함된 금액이다 보니까 기본급의 파이가 훨씬 더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뭔가 실수령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연봉에 포함된 게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수당이 뭐뭐가 포함이 된 거예요? 라고만 했을 때 바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면은 한 번도 그런 그런 연봉 체계를 받아본 적이 없다라면 저처럼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또 저처럼 제 주변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조언을 구해가지고 아, 이런 연봉 체계는 아니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저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직을 앞두고 계신다면 인사팀한테 연봉 나누기 몇이에요? 라고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를 인사팀에서 알려줄지 말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뭐 애둘려서 아, 연봉에 기본급만 포함된 가격이에요, 기본급만 포함된 연봉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나누기 뭐 10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12라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아, 연봉에 기본급에 뭐 명절 수당도 포함이 되어 있고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라고 한다면 연봉 나누기 12가 아니다, 실수령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염두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 전체 연봉에서의 기본급이 이만큼의 파이가 아니라 이만큼 파이를 줄이고 나머지를 다 수당으로 채움으로써 이 전체 연봉을 채우는 거거든요. 하나의 꼼수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잘 챙겨봤으면 좋겠고, 인사팀에서 만약에 연봉 나누기 몇이에요 라고 물어볼 때 딱 숫자로 얘기를 안 해준다면 블라인드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현직자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연봉 나누기 12인지 아니면 연봉 나누기 12가 아닌지를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내 연봉을 쳤을 때 나오는 그 실수령이 있을 거잖아요. 그건 당연히 나누기 12를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낮게 받으면 되게 기분이 나빠요. 특히나 이직을 해온 사람 입장에서는 연봉을 더 띄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수령이 훨씬 더 낮으니까 되게 자괴감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첫 이직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말 잘 못 챙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을 꼭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차에 대해서도 꼭 물어보세요. 연차를 뭘 물어보냐? 법적으로 15개가 주어지잖아요. 근데 공장 같은 경우에는 강제 휴가가 있어요. 공장이 셧다운이 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 이제 유지보수 기간이라고 하죠. 유지보수 되는 기간 동안에 강제로 휴가를 쉬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부분에 있어서 강제로 연차를 빼게 되는지 아니면 이 연차 소진에서는 제외인지를 꼭 알아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5일을 그대로 빼버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15개의 연차를 받지만 5개의 연차가 강제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할 때 쉬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픽스된 그 휴가에 5개의 연차가 빠지게 되는 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개인 연차는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연봉 인상률이에요. 아, 이게 제약회사들이 진짜 좀 규모가 크면 클수록 연봉도 잘 안 올려주려고 하고 즉 연봉 인상폭도 좁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인가 싶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전 회사는 그래도 연봉 인상률이 그래도 5~6%였어요. 기본 아무리 적어도 5~6%. 진짜 많으면 한 7%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그 정도는 올려줬는데 여기에서는 들어와서 보니까 1%. 많아야 3%인 거예요. 이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연봉 인상률에 대해서 물어봤었거든요. 연봉 인상률을 물어봤을 때 뭐라 했냐면 한 평균 한 3~4% 정도예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또 잘 몰라가지고 한 3~4%면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딱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정도? 그러니까 연봉이 뻥 튀었다 이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정도가 한 3~4%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3~4%가 나쁘지 않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케이 했는데 웬걸 들어보니까 3~4%도 정말 잘 챙겨줘야 3~4%였던 거고 대부분은 동결 아니면 1~2%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좀 빡치죠. 그래서 알아보셔야 되는 게 연봉 인상률의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팀에도 알아봐야 되겠지만 현직자분들한테도 꼭 알아보세요. 제가 그 부분을 못했어요. 블라인드나 이런 데에서 이제 뭐 연봉 인상률이나 이런 거를 좀 더 알아보고 갔어야 됐는데 좀 그런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했었던 게 좀 되게 아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봉에 대해서 이제 좀 서로 오퍼가 오고 갈 때 연봉 인상률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고 그 연봉 인상률이 실제 맞는지 인사팀에서 알려준 이 연봉 인상률이 실제 맞는지 한번 현직자분들한테도 물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 특히나 좀 하반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해에 이제 연봉 인상을 해주기로 했고 아직 그게 이제 반영이 안 됐더라면 저는 제외인 거예요. 왜냐면 하반기 입사자니까. 근데 상반기 입사자들은 일부 그 소급 적용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따져봐야 돼요. 내가 지금 들어가면 이번에 뭐 혹시 연봉 협상이 끝나졌냐? 만약에 연봉 협상이 안 끝났다면 내가 들어가고 나서 이 연봉 협상이 끝나고 난 후에 그런 소급분도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냐? 내 연봉이 그만큼 다시 좀 인상이 되는 것이냐도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보통 그런 것들 좀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시 이직을 좀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고민이 되는 부분은 이 5개월이라는 경력을 버릴 것인지 버려서 전 직장에 대한 경력만 가지고 다시 준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5개월이라는 경력을 이력서에 기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아직도 있어요. 왜냐면 5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5개월 만에 이직을 하게 되면 저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벌써 2번을 이직하게 된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너무 잦은 이직은 좋게 안 보기도 하니까 이 5개월이라는 경력을 그냥 버리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냥 아까우니까 그냥 써라라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조금 더 이직을 다시 준비를 할 때 어떻게 할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직을 조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에만큼 진짜 막 미친듯이 준비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회사가 바쁘기도 하고 그리고 출퇴근만 거의 지금 2시간이다 보니까 2시간이 걸리거든요, 편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면 그냥 기절이에요. 그래서 좀 준비하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계속 준비를 해보려고요.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느낌이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또 옆에서 이직했던 분들도 계속 저한테 여기 회사 진짜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니까 또 거기 살짝 좀 동조도 되고 막 이래서 좀 진지하게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또 적응이 되면 제가 뭐 5개월 전에 5개월 차 할 때는 진짜 우리 회사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진짜 뭐 여기 아니에요. 막 오지 마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뭐 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느끼는 이 시점에서는 이직을 다시 준비를 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고가 뜨는 대로는 계속 조금 도전을 할 예정이고요. 경력을 살릴지 말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직을 앞두거나 아니면은 이직을 준비하신다면 꼭 알아보셔야 되는 게 연봉 나누기 몇인지. 연봉 나누기 몇이 안 알려준다면 연봉에 명절 수당이나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면 블라인드나 현직자한테 대놓고 연봉 나누기 몇인지를 꼭 물어보세요. 정말 실수령이 내가 생각한 기대 이상이라던가 내가 기대한 만큼만 받으면 사실 계속 다닐 의지가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한 실수령보다 낮기 때문에, 아니면 엇비슷하거나 낮기 때문에 조금 많은 생각을 들게 돼요. 제 개인적으로는 살짝 아쉬움이 있어서 뭐 계속 한번 두드려 봐야죠.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직을 할 때 조금 더 꼼꼼하고 더 잘 알아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에 대해서 밝히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